도대체 일초에 소변이 최대 몇 cc가 나오는가. 그래서 MRI 촬영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해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암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추에다가 이렇게 콜라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 전립선 조직이 다 죽어버리면 괴사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병원은 무슨 검사예요? 저희 휴먼 영상의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제 요속 검사가 첫 번째가 있고요. 도대체 소변이 얼마나 가늘게 나오는가, 이걸 약간 객관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라고 하는 건 사실 주관적인 거고, 그거를 수치화해서 도대체 일초에 소변이 최대 몇 cc가 나오는가, 이거를 재게 됩니다. 보통 15cc 이상이 정상인데요, 일초에. 그거보다 낮게 되면은 길이 좁다라고. 그걸 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요속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뭐 어려운 검사는 아니고요. 통에다가 대고 소변만 그냥 보시면 알아서. 뭘 이렇게 끼우고 뭐 이런 거 네,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변만 있게 깜짝이야.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치료 자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못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계십니다. 그래서 CTA를 찍어서 혈관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검사는 이제 MRI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계란의 노른자가 커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 노른자가 사실 커야 되고, 또 노른자만 이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 흰자 노른자의 크기를 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CT에서는 알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MRI 촬영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해주고, 또 이제 중심선, 아까 제가 노른자라고 표현했지만은 노른자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얘 모양이 그냥 방광 밑에 가만히 있는지, 또 방광 위로 튀어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방광은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MRI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뭐 나머지 뭐 피검사라든가 심전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시술 안전성 때문에 하는 요 정도가 이제 사전 검사 저희 진행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검사, 주요 검사는 소변의 속도를 재는 요속 검사, 네. 혈관을 보는 CT 검사, 그 다음에 전립선의 그 모양과 그 안에 노른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MRI 검사, 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를 또 찍는 이유가 환자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전립선 특이항원, 이제 PSA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게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 있으면 정상 수치가 4 이하가 정상인데,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3까지도 보시던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암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직 검사라고 자꾸 권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MRI 찍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모든 암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립선 암을 또 이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그 본다. 목적으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단하고 뭐 증상도 있고 뭐 하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방법이 그 우리가 하는 동맥 색전술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선 환자분들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보통 이제 그 온라인 쇼핑에서 소팔메토 이런 거 드시다가 네, 그런 거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온열 치료가 좋다더라 해서 그런 것 좀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보통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는 보통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먹는 약으로도 뭔가 좀 증상 개선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라기보단 사실 증상 개선제입니다. 예, 소변 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개선해 주는 거고, 약을 끊게 되면 사실 다시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치료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치료제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활동형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차단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 남성 호르몬 다 차단해 버리면은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뭐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목소리가 가늘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되진 않는데요. 대신 이제 기운이 떨어진다, 기운이 없다 이런. 그럼 발기부전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발기부전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욕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치료제는 뭐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치료제로 돼 있긴 하고요. 그럼 다른 약들은 그런 부작용 없어요? 발기부전이나 뭐 이렇게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 같은 부작용은 좀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역행성 사정, 즉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올라가는 역행성 사정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코가 막힌다, 입이 좀 마른다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게 있고요.
그의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홀레 아니면은 경묘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이제 수술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소변 가는 길이 좁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구멍을 파서 길을 넓혀버린다. 아, 그 무서운 수술, 이렇게 고추에다가 이렇게 콜라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칼날 네. 넣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칼날을 넣기도 하고요. 뭐 요즘은 레이저로 하기도 하는데. 뭐 그나저나 어쨌건 뭐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콜라 빨대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나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 봤는데 네. 딴 건 몰라도 그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데 남자들이 보기엔. 네, 뭐 저도 그때 그 의사 되고 나서 수술을 굉장히 많이 본 상태에서 그 수술을 받는데도 네. 남자가 보기엔 되게 충격적이던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파, 그래도 뭐 옆에서 보기에도. 효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돼 있긴 그렇겠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잘라내는 거니까. 네, 하지만은 그것도 효과가 100%는 아니고요. 그냥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92에서 한 95% 정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또 유로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전립선 결찰술. 이 실로 이렇게 뒤로 네, 당기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튼을 걷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돼 있긴 하지만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재발할 같습니다. 것 같아, 그거는. 실로 네. 대강 이렇게 묶어놓는 거네. 네, 뭐 논문에서는 뭐 5년 재발률이 좀 낮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립선 비대증이란 게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인데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부 지방이 있을 때, 복부 비만이 있을 때 수술은 이제 지방 흡입술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이제 다이어트 약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서 네. 영양분과 산소를 차단해서 사이즈를 줄인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살 뺀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밥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을 좀 굶어야지. 네, 그래서 전립선 동맥 색전술도 전립선이 커지려면 어차피 동맥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커져 있는 전립선 동맥을 막음으로써 이제 혈액을 차단하는데 저희가 해보면은 이게 100% 다 차단은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70-80% 정도 혈액이 차단되는 것 같고요. 그 정도만으로도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그 동맥 막으면 전립선 썩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립선 조직이 다 죽어버리면 괴사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괴사됐던 그런 이제 사료가 아주 드물게 발표는 되긴 하지만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면서 보면은 지금 한 700명 넘게 뵀었는데 그 중에서 괴사됐던 분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 완벽하게 막기 어렵게 생겼던데. 네, 뭐. 맞습니다. 그게 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하고 이게 골반 밑에 위치하고 있는 전립선이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핏줄 같은 것만 살아 있어도 전립선을 그렇죠. 먹고 살게 되고요. 색전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알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립선을 완전히 괴사시키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작은 알갱이 아니면 아예 액체를 사용하게 될 텐데 뭔 소리야? 전립선을 왜 괴사시켜? 큰일 날 소리야. 외국에서는 이게 전립선 암을 이제 치료해 보자 이런 목적으로 그런 경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전립선을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만 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기 사이즈를 때문에 줄이는 거니까. 알갱을 약간 큰 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안에 있는 혈관들은 사실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줄고 다른 그런 괴사나 이런 합병증은 없다. 네.